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예, 성공이라는 게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이 되면은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성공이에요. 근데 저희들 본코리아의 시스템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인을 만들려고 해요. 성공인. 자, 성공이라고 하면은 뭐가 성공이냐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성공이에요. 박사도 성공한 거죠. 그쵸? 네. 대학 교수 돼도 성공한 거고요. 의사가 돼도 성공한 거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한 거고요. 그쵸? 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내가 만족하는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공인의 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공했다고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의사 와이프를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의사를 보면 전혀 안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코리아인들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성공인의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의식이 안 깨어 있으면 이 우리나라 말에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를 하지.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제가 중국에를 갔는데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담을 좀 할게요. 중국에를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엄청난 부자를 만나게 됐어요. 대단한 별장에 이거야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세컨드. 그래서 세컨드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을 딱 갔는데 저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제가 옛날에는 좀 날씬했었어요. 그래서 이뻤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퍼졌는데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보다 더 뚱뚱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신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서 이 마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마마가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마야?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네가 이 사람의 세컨드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컨드 하면 막 숨기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별로 숨기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보석점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형, 이 문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이 이 손잡이가 이상한 거야. 이게 뭐야? 24금으로 문고리를 했어요. 현관 문 이거 여는 거 24금으로 한 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게? 라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 변기가 24금이야. 근데 욕조가 24금이에요. 24금 욕조에서 요요가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너 돈을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어요. 장난하냐? 그랬더니요. 너 같으면 한 달에 10억 정도 들어오면 그런 너는 플라스틱 욕조에서 모욕할래? 24금에서 욕조 모욕할래? 어디서 할래요? 24금. 24금에서 해야 돼요. 부자들은 밥 먹는데 밥에다 금가루들 뿌려 먹더라고요. 근데 24금에서 모욕할래? 플라스틱에서 모욕할래? 어디서 모욕할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진 자들의 여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세컨드가 됐을까?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나도 세컨드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나 가고 싶어요. 네, 이해하세요? 웃자고 한 거니까 그냥 웃으세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웃으세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굴을 보나 외모를 보나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대화가 통하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더라. 어떤 모습을 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 유달리도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쁜 여자 찾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그럼 무조건 이쁜 여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질려요. 저는 연예인들은 절대로 이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만 이쁘지 지나가면 이쁜 건지 안 이쁜 건지 분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남는 건 뭐예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대화가 통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소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소통은 무슨 말이냐? 통할 통인데요. 얼굴이라는 게 얼굴의 통로예요. 통.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는 게 불이라고 부른대요. 얼굴이라는 것이 소통할 불자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얼굴을 보고 말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고 눈빛이 통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고 표정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봐도 깜깜하고 대화를 해도 깜깜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성공인의 모습이 됐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본코리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성공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본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정말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의 강의를 정말 한 3, 40년 전에 엄청 들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명강의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강의를 들을 때 1시간당 100만원짜리예요. 1시간당 100만원씩 주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그런데 저는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나 보니까 제 분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전문 분야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너무 모르는 거죠. 이해하세요? 네, 박사라고 다 할까요? 아니요. 자기 분야, 전문 분야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하세요? 네,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갖고 내 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많은 분야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뒤늦게 다시 학교 갈 수는 없어요. 공부하기 제일 싫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많은 분야의 사람들하고 내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데 여기 네트워크에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직장 생활한 사람들은 끼리끼리잖아요. 그 직장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자영업하는 거기에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해보니까 별의 별 직업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가 수백 개의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야, 돈 버는데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분야를 모르니까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사람을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야에 있든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분야를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릇이 커지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네, 저는 성공이 그것만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을 해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분위기도 맞아야 되고요. 저 사람과 내가 소통도 돼야 되고요. 전혀 없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뭔가가 만들어져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조화는 이룰 생각 안 하고, 우리 통신회사니까 통신만 개통해? 이거가 갖고서는 성공이 안 된다는 거지. 휴대폰만 많이 개통했다고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제품만 많이 전달했다고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제품도 전달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휴대폰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을 리더로 만드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 만난 사람들과 소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분위기를 같이 띄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남의 말을 듣는 게 참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게 안 돼 있습니다. 대화를 제일 잘하는 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청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말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습관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청을 잘하려고 정말 많은 강의를 다녔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30, 40년 전의 일인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제가 굉장히 지금도 딱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의 사람들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근데 저는 항상 볼펜을 빌려요. 네, 메모를 할 줄 몰라서 저는 노트에 쓰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풋가 딱 되면 아웃풋을 안 시키는 게 제 특징이에요. 그 대신 쓸데없는 거는 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면 딱 집어넣고 필요한 건 싹 그냥 잊어버려요. 그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 안 하고 녹음 안 해. 그때는 그 당시는 휴대폰 녹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녹음할 생각도 안 했었고 쓰고 이런 걸 하는 거를 제가 안 해서 메모 안 해놓은 게 지금 딱 후회스럽긴 한데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저는 저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는 하는데도 내가 미친 듯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죽을 듯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하는 사람만 성공하니까. 미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 못 하거든요. 맞잖아요. 에디슨이 미쳐갖고 그거 발명한 거 아니에요? 다 미쳐서 성공하는 건데 미치지 않아서 성공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미쳐지느냐? 왜 안 미쳐지느냐? 내가 그거를 미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예요. 여러분 지금 돈을 벌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예요. 그게 결정이 난 사람들은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옛날에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관심 없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흐름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흐름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룹의 형태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결정이 난 상태로 그냥 사업을 하니까 그냥 뭐예요? 주먹구기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반드시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바로 저의 현실 점검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나에 대한 현실 점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점검을 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다 알아요, 현실 점검.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지금 이거 하겠냐고 그래요. 그런데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 강의가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스로한테 현실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맞죠? 네. 성공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나간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과 행동으로 무엇이 됐어요? 현재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맞습니까? 네.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요?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만들어진 현재에 그대로 미래를 맞이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미래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초기 증세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밝아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계신 거는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지식 먹어야 소용없어요. 지식은 학교 다닐 때 넣은 걸로 충분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해놓고 뭘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느냐고. 맨날 쓰고 적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맞죠? 네. 여기 왜 와 있는 줄 아세요? 현재 위치에.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변화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변화. 왜요? 변화가 돼야 미래가 바뀔 거니까. 과거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그대로 미래를 간다면 절대로 과거와 똑같은 미래를 맞이하는데,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근데 변화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해요? 계속 새로운 지식만 집어넣고 있어요. 지식으로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이미 멋있는 인생 살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이미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생도 사업도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된다. 저는 변화가 서서히 변하는 게 변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는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피시는 분, 네, 사장님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담배 끊을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는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씩 줄여가면서 끊을게. 끊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못 끊어요. 죽었다 깨도 못 끊어요. 근데 절대로 끊을 생각이 없으신 사장님, 언젠가는 딱 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끊으려고 노력하고 질질질질거리고 끊어야지 오늘은 한 값씩 줄여야지 매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끊어요. 네, 사장님은 딱 끊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끊었어요. 저도 40년을 넘게 폈거든요. 하루에 3갑씩 폈었어요. 대단해요. 저 담배 끊은 지 5년 5개월 됐습니다. 지금 담배 피는 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딱 끊었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 딱 보니까 딱 저 스타일이에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변화라는 거죠. 서서히는 변화하는 건 없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격 좀 바뀌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원 근본은. 안 바뀌고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인품이 조금 좋아질 뿐이다. 네, 인격이 조금 좋아질 뿐이다. 네, 배려심이 조금 많아질 뿐이다. 네, 의식이 조금 뛰어서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질 뿐이지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성격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저도 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다다다닥 하고 깨진 게 있어요. 현실 점검에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듣는 강의 중에서 매슬로우의 생존 법칙 5단계를 들었습니다. 매슬로우의 생존 법칙 5단계를 한 지금 35년 전에 들었어요. 그 강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나는 어느 손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조는 어디인가?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돈 왜 벌어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죽을 때 기다리려고? 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 현실 점검이 딱 되고 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곳을 향해서 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제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지. 맞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외국에 나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느낀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단 한 명도 나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힘들 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사람이 없구나. 이 우주 지구상에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였구나. 나는 혼자였구나.
뼛속까지 힘들어졌을 때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나 옆에만 돌리면 내 친척이 있고, 또 옆으로만 돌리면 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옆으로 돌리면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살아왔어요. 홀로 서는 거를 못해요. 나 혼자라는 것을 못해요. 제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덕분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 하고 차만 있어도 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현찰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옛날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사회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친척이 없어요. 이제는요. 여태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여태까지는 회사가 나를 해줬는데 이제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지만 여러분은 거기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여태까지는 내 자녀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내가 나 홀로 서고 내가 자녀들을 도와줘야지만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 내 자녀들한테는 처음으로 버림받는 세대예요. 이해가세요? 네.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설마 그러겠어 내 새끼들이. 네, 근데 그래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현실 점검을 해야 된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갈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파헤쳐야 됩니다. 오늘 그걸 좀 파헤치려고 해요. 괜찮은가요? 네.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네, 안 나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 일으키는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만 봐도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근데 피라밋이 뭔지도 모르고 경기 일으키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줏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거 보고 피라밋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거죠. 시대의 흐름 자체도 모르는 거고요. 오로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20년 전에 그랬다면 이해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지금은 전 세계로 유행하는 게 피라밋인데 이걸 왜 모르느냐. 맞잖아요. 네. 이걸 그렇게 다단계네 어쩌네 경기 일으키는 거 이제 촌스럽게 하지 마시자고요. 네. 이 피라밋을 보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투자해서 이집트에 가서 피라밋의 끼를 전기를 받으려고 가서 돈 투자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쵸? 네. 자, 우리는 이 피라밋에서 길을 받으셔야 돼요. 네, 메슬로우의 생존 법칙 5단계입니다. 네, 여기에 물론 알고 계시는 분은 좀 더 들으시면서 맞았어. 내가 듣고만 끝났는데 이제는 내 걸로 만들어서 내 현실 점검을 통해서 나가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나도 이제부터 새로운 삶에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5G 시대에 어울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혹시 이 메슬로우의 생존 법칙 5단계 안 들어보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손을 높이 들으세요. 나머지, 우와!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겁니다. 네. 1단계는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여러분 생존 아시죠? 네. 생존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숙자밖에 없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굶고 사는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뭐예요? 먹을 게 흔해졌기 때문이죠. 네, 노숙자. 옛날에는 그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노숙자라고 그러죠. 그지예요. 그지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한 끼 어디 가서 구걸할까 그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지들도 근데 꿈이 있어요. 그지 꿈이 뭔 줄 아세요?
굶어 죽지 않는 거, 그지 대빵 되는 거. 그지 오야분 되는 게 그지 꿈이에요. 네, 그지를 탈퇴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그지 대빵 되는 게 꿈이에요.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그릇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지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벗어날 생각 안 하고 그지 대빵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건가. 자, 생존이 있는데 생존에는요, 일에 대한 생존이 있고 돈에 대한 생존이 있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생존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일도 일같이 했었습니다. 30대, 40대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일의 노예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일을 했었냐면요. 제가 백화점에서 보석점을 하는데 백화점 10군데서 보석 가게가 한 군데씩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크기가 4배 정도 큰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20년 넘게 보석점을 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다녔겠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은 걸어가다가 푹 쓰러져서 뜰 것이 와서 뚫고 병원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피곤이 쌓이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잠잘 때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잠자려고 누웠을 때 나 이대로 아침에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네. 네. 그런데 이대로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깨져요. 근데 영원히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네. 이제는 이대로 안 깼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꾸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까? 약을 먹으면 안 깨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네, 그 약을 탁 털어놓고 꿀떡 생길 시간이 없었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정도로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니까 정말 나중에는 돈도 싫다. 제가 한 달에 종업을 월급 다 주고도 한 달에 5억까지도 벌었어요. 그 옛날에 엄청 그 당시 5억이면 지금 50억도 더 돼요. 월 소득이 대단했죠. 그때는 왜 그랬냐? 제가 능력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능력 있어 보이죠, 근데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렇지.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됐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해. 제가 잘나서 돈 번 줄 알고. 그래서 돈의 가치를 모르고 흥청머리를 쓰고 다녔었어요. 저는 돈이 어떻게 해서 벌었지를 몰라요. 저절로 벌어져서.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죠. 근데 인생의 멘토를 만난 다음부터 가치 있는 돈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삶의 가치도 알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숨 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뚱뚱해진 줄 아세요? 그때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흡입 수준으로 5분 만에 먹었거든요. 맨날 손님이 기다리니까. 그때 생겨난 부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랬더니 그 부작용이 오래도 가더라고. 1년에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리셋 28을 해서 빼야 되는데 리셋 28을 못하고 꼭 리셋 11에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한번 웃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네, 여러분.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일에 대한 제가 정말 생존이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틀이 만들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만두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걸 하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왜 그래요? 톱니바퀴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면 놔지는데 그게 결단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래요? 나야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데 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놓는 것 뿐이다. 저도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딱 손 놓고 나니까 놔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오늘은 일에 대한 생존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존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여기 돈 벌러 왔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생존이에요. 돈에 대한 생존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불평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생존을 거두기고 사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있을까요? 세상에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래요? 이 불평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오늘 낮에 일을 안 하면 저녁에 먹을 일이 없어요. 못 먹으니까. 오늘 하루 일을 안 하면 내일 우리 식구가 다 굶어야 되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생존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면 다음 달에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생존이에요. 근데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모아요. 돈을 모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할 거 안 하고, 쫄라 매서 돈을 모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외국을 나가서 외국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싫어서 외국을 나간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저희들의 세대는 그냥 여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러잖아, 다.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여자 목소리만 크면 암탉 이러면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 뿐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담배를 폈으니 담배를 어떻게 피냐고. 그래서 담배 피려고 외국 나갔어요. 이해하시죠? 웃으세요죠. 네, 담배 피려고 갔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한국이 보이더라는 거죠. 한국이 보이는데, 한국을 딱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 일제시대 때문에 일본 사람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게 거꾸로 돼서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더 잔인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욕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악랄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단해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침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네, 소유욕이 내 거, 우리 거 이것밖에 몰라요. 그 소유욕 때문에 배려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좀 피해가 올 것 같다 싶으면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반응으로 팍 하고 나를 감싸버리는 거죠. 이게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와이프가 남의 거였을 때는 너무 잘해줬었잖아요. 사장님 저를 보세요.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너는 내 거 하고 그냥 마음이 났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김경수 사장님 그러지 않았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할 거 못 할 거 다 해주고 꼬시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딱 그냥 손 놔버리잖아요. 어차피 뭐예요? 내 거니까.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는 어떻게 돼요? 남의 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 돌아가면 눈 돌아가 탁 고개 돌려버리잖아요. 여자들도. 예쁜 여자 쳐다본다고. 그쵸? 왜 그래요? 내 건데 네가 내 건데 너는 내 건데 왜 남의 여자 왜 쳐다봐 이거잖아요.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거를 찾아야 돼. 내 거. 집도 내 거래야 돼. 그것도 명의도 내 명의래. 남편 명의도 불안해서 못하잖아. 자식 명의는 더 불안하고. 맞아요? 내 거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리스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현찰 주고 사건해야 되잖아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버는데도 엄청나게 쪼개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내 거를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모아요. 내 거를 장만하려고.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집을 장만하고 내 차를 장만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말의 시가 된다는 말이죠. 집 한 채 장만하면 어떤 사람이 집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꾸락하고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거든요.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면은 병나요. 근데 일하던 사람이 집 생기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야. 난 너무 행복해. 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걸 싹 놓고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폐인되고 죽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네, 내 거가 생겼으니까. 내 거. 내 소유욕이 내 이름의 거가 생겼으니까.
이거 생기고 나니까 이것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태는 생존에서 허덕였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안정권에 들어서는 거. 안정권에 들었으면서 난 너무 행복해.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편안해. 야, 내 집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쫓겨다니면서 이사하고 다녔잖아요. 애가 울면 쫓겨다녔잖아요. 새빵살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사고 내 차를 샀는데 내가 안정권에 들어서서 난 너무 행복한데 우리 남편이 내지는 우리 아내가 아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고했어요. 엄마가 대단해요. 막 이러고 해주고 할 때는 너무 우쭐하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니까 이것들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네, 인정을 받는데 인정만 해주면은요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이상해요. 거의 다예요. 맞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월급 적게 준다고 왜 데모해요? 근데 월급 올려달라는 말이 바로 인정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너무 힘들었지 하는 순간 우와 울잖아요. 그리고 있는 속음서 다 나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근데 내 식구들이 어느 순간에 인정을 안 해줘요. 언제까지고 엄마 집 샀냐고 수고했어. 언제까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근히 욱 하고 생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나를 인정하는 곳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인정받을 곳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인정받을 곳을 찾아가 보니까 어디예요?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느냐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무슨 소속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이 어디예요? 산악회. 이해하세요? 도라지로 가잖아요. 네, 산악회, 등산이 산악회인가요? 네. 그 다음에 사이클회, 애견, 동호회, 티코 동호회, 뭐 많아요. 로타리 클럽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소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본코리아의 크라운이니까 제 강의 들어온 거예요. 본코리아의 크라운 없이 그냥 손명숙이라면 제 강의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타이틀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누구나 다 소속이 필요한 거예요. 소속이 없이는 나를 드러낼 곳이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소속감을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제일 쉬운 게 산악회니까 산악회를 갔어요. 근데 일은 열심히 했다 보니까 일을 잘하잖아. 어이구 저 아줌마 일 잘하네 하면서 산악회에서 총무역으로 딱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악회 오는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정말 절대로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 내가 총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고 총무님 아이고 총무님 나 죄송해요 나 어떻게 조금 늦어서 미안 하면서 총무님한테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총무님이 어떻게 돼요? 우쭐대는 거죠 갑자기. 와우 여기 와서 내가 총무하니까 별것들 아니네. 나는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뭐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쭐대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새기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네 지혜로운 사람이네 빠가네 제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니까 벽창호예요.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말은 알아듣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끼리 돈 많은 사람끼리 없는 사람끼리 다 패갈라지지 않나요? 패갈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 총무고 대단한데 어느 순간에 내가 패가 갈라져서 왕따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여기서 총무인데, 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일해서 쎄 빠지게 일을 해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일해서 올라와서 여기 소속감에 왔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부터 태어났더라.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더 세계에서 태어나서 밑으로 내려와 있더라. 다 나처럼 똑같이 해서 올라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 겉모습의 총무가 아니라, 겉모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게 뭐예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하, 의식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안 깨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무대뽀. 야,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완전히 무대뽀, 무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 깨는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요? 방무지. 네. 근데 의식이 깨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윗단계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늦게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외국에 유학 다니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뒤늦게 70이 넘어도 뒤늦게 대학원 다녀요. 왜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내가 모르니까 무시당하는구나,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말은 알아들어요. 뚫린 귀로 그냥 들려오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열린 귀로 들려오는 말을 내가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들려왔을 뿐이지 내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다 들려오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들려와서 나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채워 넣는 걸 해야 돼요. 채워 넣는 거. 네, 농사 짓는 할머니한테 샤넬 옷 갖다 입히면 어울리던가요? 안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엄마랑스를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가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어떻게 가식이요? 잘난 척하고, 잘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그런 척을 안 해도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멋있는 사람, 나는 존중받는 사람, 나는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면서 무엇이 돼요? 자아실현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아실현 속에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아무리 어쩌저쩌고 해도 뭐라 그래요? 저까지 게 나를 무시해?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남들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저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 생각 안 하고 남들이 다 무시한다고 화만 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이해 가시나요? 네, 여러분이 그것이 됐을 때 이 네트워크가 뭔지가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습 안 하고 갑자기 원래의 내 모습으로, 원래 1단계에서 살았는지 2단계에서 살았는지 3단계에서 살았는지, 지금 4단계에 계신 분도 5단계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1단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1단계에서 여태까지 허덕이고 살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내가 부자가 갑부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당신 같은 성공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잠시 사는 적이 있었어요. 인생 속세를 떠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별장을 짓고 거기서 개 27마리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밀짚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몸빼 바지 입고, 네, 그런, 이 장화 신고, 그리고, 개똥부터 치우면서, 부터 시작한 몇 년을 홍천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홍천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홍천에 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한테, 홍천에서 제일 갑부가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얼마의 갑부가 있대요? 300억 가진 갑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 저는 잘 살고 싶고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 해요. 그래서 홍천의 갑부가 누군가를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서 홍천 사거리 로타리를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행길가에 서서 저기 있어요 그러는 거죠. 누구요? 아무리 찾아도 갑부가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근데 거기서 고무신 신고 몸빼 바지 입고 옥수수 삶아서 파는 할머니를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홍천에 300억 가진 갑부예요. 근데 왜 지금도 그 옥수수를 삶아서 팔고 있냐? 내 의식에 깨이지 않아서. 벌 줄만 알았지 이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로또 당첨 1등 된 사람 치고 페인 안 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돈을 어떻게 쓰지를 못하는 거죠.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왜요? 의식이 안 깨어있으니까. 나의 주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으려면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지혜로움이 나와야지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남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먼저 내 몸에 준비가 돼야 된다. 이해 가셨나요? 네. 여러분은 어느 촌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느 촌에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난 보통이야. 제일 좋잖아, 보통. 네, 보통. 그래서 봄코리아라는 소속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또 하나의 경기 일으키는 피라미드를 그릴게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27%의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60%의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10%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 3%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의 사람들은 누구냐?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굴까요? 또 노숙자. 맞죠? 네. 아니요. 네, 노숙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려고 해요.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자기를 바꿀 줄 모르는 사람. 의식이 안 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쓸데없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자다가 꾸는 게 꿈이지. 맞잖아요. 무슨 꿈? 꿈꿀 시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배가 들고파서 니네들이 그딴 소리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남의 탓. 내가 승진 못하는 것도 내 상사 탓이고 내가 성공 못하는 것도 내 파트너가 다른 데는 천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내 파트너들은 꼭 흑살이 쭉대기만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보습을 치지 않은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흑살이 쭉대기 모르세요? 알아요? 아이고, 네. 흑살이 쭉대기가 좋지. 흑살이 쭉쟁이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몰라요. 그래서 이 매사를 남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봄코리아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봄코리아에서 새로운 정책이 딱 내면 와, 이 정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야 또 이 정책은 또 일단 부정부터 하는 거죠. 일단 왜 그래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 내가 못 알아들어서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걸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노승희 사장님, 제가 오늘 노승희 사장님한테 로또 복권을
선물로 줄 거예요. 네. 근데 일주일에 추첨을 해요. 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기대가 되니까. 기대가 되니까. 네, 제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어요. 그리고 로또 복권이 당첨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벌써 너무 행복해. 기대가 된다고. 자,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받으면 추천하는 그 시간까지, 떨어졌다는 그 순간까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로또 복권을 사면서 나 떨어질지 몰라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당첨되면 어떡하지? 1등 되면 어떡하지? 1등 되면 어떡하지? 1등 되면 어떡하지? 1등 되면 어떡하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서 일주일 내내 행복하지 않나요? 일주일 내내 행복해요. 그쵸? 네. 아직 붙지도 않았다니까 왜 웃냐고. 아직 1등 당첨 안 됐는데 왜 기쁘냐고요. 왜 그래요? 희망이라는 게 나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더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절대 빈곤층에서 살면서 왜 기쁘지 않느냐.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절망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매사가 짜증나는 거죠. 오늘 옷을 쫙 갈아입고 이렇게 탁 나오는데 10만원짜리 수프를 하나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10만원짜리 수프를 딱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탁 차가 지나면서 탕물을 튀겼어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용서되지 않나요? 10만원짜리 주셨으니까. 네. 그런데 오늘 옷을 쫙 뺏고 나가는데 똥을 밟았어. 아무리 똥이 좋다 그래도 똥을 밟았으면 승질 나요. 그런데 흙탕물이 튀기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쫓아가서 고소합니다. 이해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매사가 다 짜증인 거죠. 근데 내가 기쁠 때는 매사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내가 기쁘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희망을 갖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꿈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층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럼 60%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60%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꿈, 오케이. 네, 꿈이 있어요. 뭣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남 앞에서 발표도 잘합니다. 나는 이런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고 발표도 잘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네, 여기서 이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게. 우리는 긍정이라는 건, 초긍정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표정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이 다 일치가 됐을 때 초긍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은 말도 안 돼 라고 하면 그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네. 노수인 사장한테 제가 노수인 사장님 어쩜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왠지 뭐라 그래 그거를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할까봐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봐 아니에요 이걸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노수인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참 대단해요 라고 했는데 노수인 사장님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아닌 줄 아는데 그냥 해본 소리예요 라고 하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게 뭐예요? 가식이에요. 겉으로 대단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진심이었으면 그런 줄 아는데 그냥 해봤어요 라고 하는 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아는데 그냥 해봤어요 라고 하는데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속으로는 은근히 나 괜찮은 사람이래나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이중 성격이 아니라 3중, 4중, 5중, 10중 성격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나 너무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나 정말 돈 벌고 싶은데 겉으로는 아닌 척해. 왜요? 돈 벌다고 하면은 왠지 나를 무시할까봐.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래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요 이래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거나 돈 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돈 벌기는 싫은데 경제적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일단 굉장히 좋다. 근데 긍정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너무 힘들게 하고 나니까 힘들어 보이잖아요. 고맙죠. 네. 그럼 저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손사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손사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표정을. 손사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또 해주세요. 이런 소리잖아요.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네. 왜요? 미안하니까. 근데 찡그리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소리잖아요. 그 뒷말에는 뭐예요? 또 해주세요. 이 소리잖아요. 네. 그런데,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이래요. 고생하셨어요 하고 찡그리는 순간, 말하는 본인도 다운되고, 듣는 나도 갑자기 피로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긍정이다 부정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했어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퍼뜨리고 다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초긍정적인 말과 초긍정적인 생각과 초긍정적인 표정과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일이 생겨요. 네, 온 우주의 에너지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좋은 에너지는 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네.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쓰고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나한테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오다가 다시 갑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성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자의 습관만 몸에 배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죠. 고시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고시 공부할래,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게 훨씬 쉬워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외워지도 않는 거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맞죠? 대단해. 근데 이거는 훨씬 쉽다. 뭐만 하면 된다? 내가 생각만 바꾸면 된다. 내가 무엇만 하면 된다? 변화만 가지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전부 다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 남한테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발표도 하고 그리고 꿈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보통으로밖에 살 수가 없느냐? 왜 보통으로밖에 살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은 이것을요 무엇으로 하느냐? 말로만 하더라. 말로만. 이해하세요? 말로만 해. 말로 다 하는 사람. 말 앞세우는 사람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매사를 말로만 하는 거죠.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러신 분 많았었어요. 손사장님 제가 바로 따라갈 겁니다. 긴장하십시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따라오십시오. 했더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졌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거죠. 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하다 보니까 말은 천상일수를 참 잘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10%에 있는 부자는 뭐냐? 10%에 있는 부자. 10%에 있는 부자는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느냐?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보통 사람들은 말로만 했는데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더라.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활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만 있지 내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안 써먹어요. 맨날 왜 그래요? 내 고정관념이 나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딱 머릿속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새로운 거를 너무 좋은 거를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내 세포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왜요? 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부자들은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하더라. 자, 그러면 3%의 갑부는 뭐냐는 거죠. 갑부, 3%의 갑부. 3%의 갑부는 이 모든 것들을 물론 다 하죠. 다 해요. 딱 하나 무엇이 틀리느냐? 네,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록을 하더라. 이해 가시나요? 네.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록을 하더라. 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까짓 거 기록했다고 3%의 갑부가 된다면 갑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부가 안 나온대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제가 한 말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그래, 이까짓 거에서 갑부 된다면 다 안 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거를 안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갑부가 못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록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기록하고 저의 목표를 세우고 기록하고 제가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일본에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야, 너수가 네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갈게. 그랬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해하세요? 왜 안 왔어요?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올 여름에 갈게 했던 친구들은 왔어요. 이해하세요? 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온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일거리를 찾으러.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백화점에서 보석점을 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보석점이나 아니면 백화점 쪽이나 그런 쪽으로 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슈퍼 주인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저가 전부 다 슈퍼 쪽으로 일하는 데로 연결시켰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화려하잖아요. 제가 술집에서 일을 했다면 술집으로 다 연결시켰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엄청난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이때부터 저는 나는 반드시 갑부가 될 거다. 그리고 정말로 갑부가 돼서 나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살 거다. 정말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이다. 누구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엄마의 삶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내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며느리의 인생이 아니라 인간 손명숙의 인생을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했었어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멋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나한테 그 멋스러움과 낯스러움이 저를 향해서 계속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자, 여러분은 어느 존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며 앞으로 여러분은 어느 존에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또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파헤칩니다.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4인 가족한테 물어보면 4인 가족 애들 둘하고 부부가 사는 4인 가족 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연령대마다 틀립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200~300만 가져도 살아요. 맞죠?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니까는요, 500만 원 갖고 모자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끼는 법을 알아요. 아끼는 법을, 쪼개는 법을 알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몇 달치 모아서 열 훅딱 갔다 오면 끝나요. 내 거라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소유욕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네. 리스하면 되지 뭐. 요즘엔 다리미까지 리스해주잖아요. 맞잖아요? 밥 먹는 식당까지도 리스 다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다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이 사고방식은 전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2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28살인데 이제 내년 1월 달에 졸업을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애가 한 번은 한국에 와가지고 텔레비에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다고 울고 배고프다 난리치니까 엄마 쌀 없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쟤네들 왜 저래? 이래. 쌀 없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그래요. 누구 자식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4인 가족이 500만 원 갖고 모자란대요. 그래서 절대 빈곤층은 이 생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맞죠? 네. 월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신 사람을 말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엄지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엄지발가락을 움직이세요. 네, 제가 다 느낌으로 촉으로 다 알았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절대 빈곤층이요? 아니요. 네, 50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제가 가치를 알으라고 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가치. 무엇의 가치냐. 500만 원이라는 건 뭐냐. 내가 50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아니면은 내 배우자가 불시에 불행을 닥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그래도 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 빈곤층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게 됐을 때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직장이 있어.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까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직장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직업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직업이 뭐냐는 거죠. 그 영원한 직업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같이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절대 빈곤층이라는 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무섭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면은 미장원 원장이 있는데요. 종업원이 하나도 없어요. 원장 하나예요. 혼자 하는 거야, 미장원을. 그런데 이 미장원 원장이 새끼손가락을 다쳤어요. 인대가 늘어나고 요 새끼손가락에 기부스를 하더라고요. 기부스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네, 2달을 미장원을 문을 닫더라고요. 네, 새끼손가락 하나를 다쳐도 2달 동안 문을 닫는데 여러분이 불시에 야구선수가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선수가 다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이 의사가 눈이야 실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나 그런 불행은 불시에 닥칠 수 있는 거다. 누구나한테나 올 수 있는 거다. 그랬을 때도 나는 이것을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절대 빈곤층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 60%의 보통 사람들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안정을 취하고 소속감에서 정신 못 차리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살만하죠. 네. 살만하죠. 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삽니다. 그런데 노동 수입의 1,000만 원은 언제 없어질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수입. 언제든지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노동 수입입니다. 제가 한 달에 3억, 4억, 5억씩 벌었었어요. 근데 보석점을 문을 닫는 순간 제 소득은 제로입니다. 이게 노동 수입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 노동 수입의 1,000만 원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노동 수입의 1,000만 원과 권리 소득의 10만 원하고 안 바꿉니다. 꼭 돈의 향기가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노동 수입의 1,000만 원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달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 못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서 싸구려 싼 거 10원이라도 싼 거 찾아가요.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따져요. 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과일 살 때 박스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과일가 가서 시커먼 봉지에다 사가 낱개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밖에 안 되더라. 그게 뭐가 이렇게 큰 차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번다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쭐대고 잘난 척 하더라 이거죠.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고요. 여기나 도토리 포장인데 이해가세요? 네. 저희 컵 좀 혹시 누구 있어요? 컵. 아니 이 컵. 아니요 괜찮아요. 주세요. 달라고.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이 물에다가 이 컵에다가 개미를 한 마리 여기다 넣었어요. 개미. 그랬더니 개미가 막 발버둥 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내가 훅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미가 으악 난리치는 거예요. 이 개미는 뭐예요? 홍수가 난 데다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근데 내가 손가락만 하나 딱 집어서 개미 끊어내면 얘는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미는 목숨 걸고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네, 위에서 볼 때는 여기나 똑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근데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그까지 박스로 과일 사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돈 조금 버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풍요롭게 살 뿐인 것 같고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척 하느냐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더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무슨 말 뜻인지 이해 가세요? 네. 네. 비행기 타서 비행기에서 아래 내려다보면 차가 뭐처럼 보여요? 개미처럼 보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의 부자를 보니까 인정받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그래도 월소득 3,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더라. 누군가 보니까는요. 의사, 변호사,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들. 서울 저기 파고다공원 가면요. 의사, 변호사 수두룩 탁상해요. 왜 거기인 줄 아세요? 점심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파고다공원에서 점심 부르이웃 돕게 하거든요. 그거 얻어먹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사 되기 위해서 20년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못 하더라고요. 근데 3,000만 원 정도 소득되는 사람 보니까 의사 마누라는 너무 행복한데 의사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맨날 그쪽은 입 벌려갖고 치과 의사들 보세요. 맨날 그 썩은 냄새 나는 이 이빨만 보고 있으니 그러니 또라이가 안 되냐. 죄송합니다. 맨날 귓구멍만 보고 있고 맨날 찢어진 것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긍정적이 될 수가 있냐고요. 맨 찡그리고 죽겠다는 사람만 상대를 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를 보니까는요 생일날 1,000만 원씩 받더라고요. 생일 선물 사라고 룰루랄라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도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 나는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해서 우리 남편 흰 가운에서 뺏기려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뺏겨주려고 이거 하고 있어요. 흰코리아. 지금 에메랄드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엄청난 거죠. 네,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동 수입이기 때문에 언제 제로가 될지 모르는 길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권리소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권리소득은 뭐예요? 임대업 하는 거, 임대사 갖고 빌딩 사갖고 거기서 임대업 하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특별한 재주가 없으니까 다른 거는 없고 그거밖에 생각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딩업도 엄청나더라고.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에 보수에 세금은 또 좋네. 그냥. 그런데 저는요 종업을 한 명도 없어. 제 산하에 종업을 한 명도 없고요. 한 달에 월급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세금을 1년에 1억 넘게 냅니다. 괜찮지 않아요? 대단하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제가 한 달에 의료보험료 한 달에 185만 원씩 내요.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했는 줄 아세요? 5년 반 전에 휴대폰 하나 바꾼 거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하고 2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요? 네, 나를 변화시키고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죠. 3%의 갑부는 누구냐? 자시를 하는 사람이죠. 3%의 갑부. 저도 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 인생을 다 바친 곳이 네트워크예요. 24년을 했으니까. 24년 동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바로 내 언제든지 제로가 되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내 언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얄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났을 때 그 할머니가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 만났어요. 바니스 한센상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한 달 소득이 90억이에요. 그 당시에 옛날에 90억.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냥 별론데 나도 모르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 20몇 개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한 게 나한테까지 로얄티가 와요. 그래서 합친 게 90억이야. 지금은 150억도 넘어요. 이해가세요? 제가 그거를 듣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나는 몇 억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유있게 놀고 다녀요.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그 할머니 집을 돌아보는데 자동차 타고 1시간 반을 돌았는데도 다 못 봤어요. 얼마나 집이 넓은지. 이해가세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야, 정말 갑부들의 삶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황금 24금. 나 후처 가고 싶다니까. 그 후처 보니까 나는 너무 괜찮잖아요. 네. 제가 이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일본에 오랫동안 살면서 정말 일본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에 정말 쭉쭉 빵빵 이쁘다라는 아가씨들은 다 일본에 술집에 있었어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봐도 너무 아깝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가씨들을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로 이해 못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70먹은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말고 70먹 이상 연세 되신 분이 어떻게 이 20살짜리 아가씨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믿어져요? 상류층의 95%의 노예가 살 뿐이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세상입니다. 여태까지는 갑부가 있고 부자가 있고 보통이 있고 절대 빈곤층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자도 보통도 절대 빈곤층이 없어진다. 갑부하고 노예만 살아남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네, 일을 안 하고도 보내야 될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을 안 하고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의식이 살아있는데 사회가 나를 인정 안 합니다. 나 아직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봐야 사회가 나를 인정 안 해요.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지. 사라져가는 인생으로, 노예 속에서 사라져가는 삶으로 바뀔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차피 써야 되는 휴대폰을 쓰고 어차피
화장품에서 쓸 화장품을 본코리아 화장품으로 바꾸고, 어차피 이마트에 가서 쓸 생필품을 본코리아 거로 바꾸고, 어차피 약국에서 사 먹을 건강식품을 본코리아 거를 먹어서 여러분한테 5% 상위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전할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네, 지금 변화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주셔야지만 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새로운 기회는 여러분 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앞으로 이 5대95 법칙은 언제부터 오느냐? 네, 5G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4G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4G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4G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G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보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를 와서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잡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실물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마이클 잭슨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잡으면 잡혀지지 않는데 실제로 살아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불러요. 이게 5G 시대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온다. 네,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삽니다. 설마 그렇게 되려고? 네, 5G 시대는 혁명이 일어나는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 모릅니다. 네, 그런 세대가 되는 게 바로 5G예요. 네, 5G가 언제 나온다고요? 네, 내년 3월달 상용화. 완전히 상용화는 2020년부터 상용화네요. 내년 3월 시연회 합니다. 네, 시연회가 일어나고 아무나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뀌게 됩니다. 네,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에 맞춰주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따라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이 어차피 써야 되는 본코리아 휴대폰을 통해서, 어차피 본코리아를 통해서 이 5% 안에 들어가서 갑부의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 마산 비즈니스 센터에서 삶의 주인공이 남이 아닌 본인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나다운 삶의 주인공.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겠어요. 네, 성공의 열쇠는 목표를 갖는 일이고 행복의 열쇠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여러분이 그것을 달성해서 내 걸로 만들어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네, 진정한 성공인이 돼서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